간이과세자가 세금도 적게 내고 신고도 간단하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지하륜 세무사입니다. 이제 곧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막 시작하시거나 매출이 8천만 원 근처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선택하면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는 간이과세자로 3년을 버티다가 일반 과세자로 바꾸고 나서 연간 800만 원을 절약하게 된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성급하게 일반 과세자로 바꿨다가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11년간 수백 명의 사업자를 상대로 정리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선택의 진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업종별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저는 지킴앤 하이드의 지하륜 세무사입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기본적인 차이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가장 큰 특징은 부가가치세율이 낮다라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인데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에서 4%까지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1.5%, 제조업은 2%,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4%죠.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일반 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하는 모든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고 언제 일반 과세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11년간 상담하면서 정리한 3가지 핵심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입 비중을 보세요. 매출 대비 매입이 50% 이하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인건비나 임대료 이외에 매입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이나 임대업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의 성격을 봐야 해요. 만약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 과세자를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서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IT 업체 대표님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는데 대기업과 거래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뒤늦게 일반 과세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세 번째, 초기 투자 규모를 고려하세요.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고가 장비 구입 등으로 큰 돈이 들어간다면 일반 과세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런 큰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카페를 창업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 장비 구입에 1억 원이 들어갔다면 여기에 포함된 부가세가 1,000만 원이잖아요. 일반 과세자였다면 이 1,000만 원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였다면 공급 대가의 0.5%인 5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대부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업종별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음식점부터 보겠습니다. 음식점은 간이과세자 세율이 1.5%로 가장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점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처럼 재료비나 식자재 매입 비중이 높거나 주방 설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라면 일반 과세자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소매업은 어떨까요? 소매업은 간이과세자 세율이 2.5%예요. 일반적인 소매점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전자제품 소매처럼 상품 매입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업종이라면 일반 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매입액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서비스업은 어떨까요? 서비스업은 간이과세자 세율이 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컨설팅 업종처럼 매입이 거의 없는 업종이라면 여전히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 반대로 IT 서비스업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서버 구축 등의 장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대부분 B2B 거래를 하는 업종이라면 일반 과세자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하지만 놓치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일반 과세자로 바뀌고 싶을 때 하는 신고예요. 중요한 건 한 번 포기신고를 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언제 포기신고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인테리어나 고가의 장비 구입 등으로 큰 돈이 들어갈 예정이라면 미리 포기 신고를 해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B2B 거래가 늘어날 때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므로 포기 신고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포기 신고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달부터 일반 과세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사업에 딱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핵심적인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5가지 기준만 잘 파악하셔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회를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건 매입 비중이에요. 여러분의 매출에서 매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셨을 때 만약 50% 이하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70% 이상이라면 일반 과세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50%에서 70% 사이라면 조금 더 면밀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주요 거래처 성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주로 개인 소비자와 거래하시나요? 그렇다면 간이과세자가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죠. 하지만 사업자 대상 거래가 주를 이룬다면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 과세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초기 투자 규모입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 등으로 1년 내에 3천만 원 이상의 큰 투자가 예상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일반 과세자를 고려해 보세요. 초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음 네 번째는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음식점, 소매업, 임대업처럼 매입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조업, 도매업과 같이 원재료 매입이나 대규모 장비 투자가 필수적이거나 사업자 간 거래가 활발한 업종은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세무관리 능력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로 비교적 간단하게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일반 과세자는 연 2회 신고에 더해 세금 계산서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하므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선택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실 점은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종, 매입 비중, 거래처 성격,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업종과 상황을 알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저는 지키맨 하이드의 지하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